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또 장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하고 2000km를 2시간 50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처럼 순항미사일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죠. 그래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냥 속수무책이었죠.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응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같이 맞대응 발사도 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성격인데, 자 오늘 조선일보 토본 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을 했다.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상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죠. 여기서 실질적인 핵 공유, 그러니까는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할 경우에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입니다.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이라고 하죠. 그것을 강화하자고 미국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미국의 전술핵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또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핵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 이것들을 지금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 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좀 더 논의가 진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이드톡 기사는 이겁니다. 조선일보의 사이드톡 기사는 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원이 이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이죠.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의 추락, 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을 했음에도 이대준 씨의 월북에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몰이를 했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원 감사팀은 당시 군과 해경 등이 이대준 씨의 월북 정황보다는 그가 선상에서 배에서 추락해서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이 추락, 표류 이런 정황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이대준 씨 구조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결국 감사원은 이 사건의 배후가 전임 정권 청와대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배후가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9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에 있으면은 당시에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다 이렇게 통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죠. 대통령이죠. 문재인. 자, 그래서 감사원이 최근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은 안 갔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대단히 무리한지 그러면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에게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살된 서해 공무원을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렸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러면은
해당되는 담당자들, 그 책임자들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일제히 거부를 했고 그 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국정감사에서 14일쯤,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쯤 이 사건 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그 꼭대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감사 자료를 같이 넘기면서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전인데, 지금 검찰이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고발 6일 만에 검찰이 문재인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 자, 이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대단히 무례한 짓.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된 사건을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발 6일 만에 감사원법 위반 수사 착수인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오늘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고발인 조사를 하는데 고발인이 누구냐면은 서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을 오늘 합니다. 이래진 씨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서훈, 박지원 이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불응을 하고 그 서훈, 박지원은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감사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했죠. 감사원법 50조에 보면은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 감사 대상 기관 외에 인물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출석하려면 출석을 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서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는 이미 다각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 사건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죠.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 국회에서 친위대처럼 전위부대처럼 해서 문재인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윤건영입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 감사원의 이 서면 조사 요청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문재인의 말을 언론에 전한 인물이 윤건영입니다. 평산마을에 찾아가서 그렇게 전화 보고를 다 하고 나서 그런 반응을 가져가서 언론에 공개를 했죠. 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지금 야당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상 문제, 이념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 여건 김문수,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죠. 경사로인데 이 경사로는 과거에 그 노사정 협의회 그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자, 거기에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발탁이 되어 있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에 민중당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진보 좌파였죠. 그러다가 사실상 사상 전향을 해서 지금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데 어제 이 국감장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런 말을 이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보수 우파 진영의 사람은 없었다. 특히 기관장이. 자, 그런데 어제 그 말을 노골적으로 다 했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보시면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내가 수령께 충성을 하느냐. 이 수령이라고 하면 북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렇게 언쟁을 하니까 정해가 됐다가 재개가 됐다가 정해가 됐다가 재개가 됐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상임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소속이죠. 전해철에 의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퇴장을 당하는 그런 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윤건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윤건영이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어쨌든 그 김문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주로 과거에 김문수 위원장이 한 글, 이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처음부터 과거에 김문수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남노당이다, 남노당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가 남노당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김문수 위원장은 표현이 좀 가했다. 한 발 물러서죠. 제도권에 있을 때와 내가 광장에서 발언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지금은 제도권에 있고 과거에 광장에 있을 때 더불어 남노당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그 표현이 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이런 이야기 한 것, 그리고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런 과거 말들을 김문수 위원장이 했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다가 이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됐는데 윤건영 질의 순서에 확 달아올랐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김문수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썼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윤건영을 겨냥을 해서. 주사파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거기서 오늘 어제 김문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윤건영이 종북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일 반민족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자신이 쓴 SNS에 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죠.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행이 됐고 이것이 첫 번째 윤건영가인데, 자, 그래서 뭐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또 속개가 됐습니다. 오후 늦게 속개가 됐는데 거기서는 문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김문수, 지금 세계일보 그 사면 하단 기사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에는 문재인을 향해서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늦게 속개된 국정감사. 낮에는 윤건영을 주사파로 지칭을 했고, 오후 늦게 시작된 데는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문수의 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신용복은 1968년에 북한과 연계된 그 지하당 조직이었죠.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나중에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다시 여전히 그런 활동을 했는데 지금 진보 좌파 진영의 어떤 정신적 지주처럼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문재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확실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종북 주사파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미 그 4월에 그 SNS에 김문수 위원장이 이렇게 썼었습니다.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다. 이거를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언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합니다. 김문수. 신용복 선생은 저의 대학교 선배로서 서울대 선배죠.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본인이 신용복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는 이야기죠. 신용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다 이렇게 재차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전혀 볼 수 없던 그런 그 모습들이죠. 자, 일반 그 정치 이야기는 이거 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그때 그 의원이, 친윤의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했다가 좀 보류된 모임이 하나 있죠. 친윤 모임, 민들레 홀씨처럼 널리 퍼진다. 그리고 민심 들을래. 이래서 민들레 모임이 그때 6월 달에 한번 출범한다고 했다가 이준석과 근성동이 반대를 해서 이 장제원은 뒤로 빠졌죠. 그 대신 이철규, 그 친윤 이철규 의원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친윤 모임 민들레가 국감 직후에 출범을 한다. 자, 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화제가 됐던 것, 화제가 됐다기보다 논쟁이 됐던 거죠. 조선일보 기사인데, 김건희 여사 대역소고 재연 고지도 안 한 MBC. 이 기사도 지금 여러 언론의 주요 정치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MBC가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푸념성 발언에 자막을 달아서 논쟁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처럼 아마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로 간주를 했겠죠. 자, 그래서 민주당뿐 아니라 편향된 언론들도 김건희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검찰 수사가 벌써 시작이 됐죠. 그리고 김정숙 씨도 지금 국정조사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가면서 뭐 혈세를 막 낭비한 그런 일들이 지금 국정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검찰 수사, 김정숙 국정조사 뭐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자, 어제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것 같은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평산마을에서 이 부부가 비서진들과 같이 고구마를 캐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고 뭐 핵 위협을 하고 뭐 전투기가 발전을 하고 또 국정감사가 한창이고 뭐 그 김정숙 그 인도 타지마을 관광간 국민 혈세로 관광간 일, 또 문재인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몰이 한 것, 이런 것들이 막 논쟁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은 평산마을에서 부부가 비서진과 함께 고구마 캐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몇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고구마를 캐면서 이 시국에 환하게 웃는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그냥 염장 지르려고 올렸을까? 자,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또 뭐 이거는 뭐 호박을 갖고는 뭐 그런 사진도 있는데, 자, 특히 고구마 사진을 지금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는 메시지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평산에 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시국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문재인 그 별명이 고구마였죠. 정치할 때 또 대통령 시절에 별명이 고구마였습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모든 문제에 진지하다 뭐 이렇게 뭐 좋은 의미로 붙이지만은 좀 답답하다 그런 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재임 중에 무슨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축출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욕먹을 일은 다른 사람들이 뭐 장관들이나 이쪽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있어서 정말 고구마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상황에서 또 고구마 사진을 꺼내던 문재인,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0월 1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